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도어대시입니다. 특히 그 미국 식료품 배달 시장에서 보이는 움직임, 이게 아주 큰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늘 주로 참고하는 건 도이치뱅크 보고서인데요. 이걸 보면서 도어대시의 2025년 2분기 실적,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뭐가 도어대시 성장을 이끌고 있고 이게 또 배달 시장 경쟁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그 첫 소식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도어대시가 식료품 배달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건, 단순히 배달 건수가 늘었다. 이게 아니에요. 아, 건수만이 아니다. 네, 소비자들이 쓰는 돈 자체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총 주문 금액, GOV라고 하죠. 그리고 건당 평균 주문 금액도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아, 둘 다요? 네, 도이치뱅크가 인용한 그 세컨드 매저 데이터라고 실제 카드 결제 데이터 기반인데 이걸 보면 2분기 거래량이 벌써 3%포인트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레스토랑 넘어서 식료품, 편의점, 심지어 주류까지 카테고리를 성공적으로 넓힌 결과라고 봐야겠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배달 영역만 넓힌 게 아니라 실제 지갑을 여는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월가에서도 이걸 되게 주목하나 봐요. 그 도이치뱅크가 전망을 되게 좋게 내놨다면서요. 뭐 실적 가이던스도 또 올릴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 세컨 메저 기준으로 보면 2분기 실적이 이미 시장 기대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아하.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공격적인 마케팅도 당연히 하고 그 대시패스 두독 서비스 있잖아요. 그걸로 충성 고객 꽉 잡고 있고요. 네, 그렇죠. 배달료 할인해주고 하는 거. 네, 거기다 AI로 막 주문 추천해주고 심지어 자율주행 배송 같은 거에도 투자하고 있잖아요. 혁신적인 시도들을 계속하는 거죠. 정말 다각적인 공세예요. 이야, 정말 전방위적인데요. 근데 늘 나오는 질문이 있잖아요. 식료품 배달 그거 마진 별로 안 남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확장해도 괜찮은 건가요? 수익성이 좀 걱정되는데요. 아,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사실 핵심 질문인데요. 현재로서는 식료품 같은 비레스토랑 분야가 레스토랑 배달보다는 마진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도어대시 전략은 뭐랄까, 전형적인 규모의 경제랑 기술에 기댄다고 봐야 해요. 더 많은 물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요. AI로 배송 경로 최적화하고 여러 개 묶음 배송하고 이런 식으로 건당 비용을 낮추는 거죠. 아, 양으로 승부하면서 기술로 비용을 줄인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화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 월간 활성 사용자 MAU라고 하죠. 5천만 명 넘는데 그중 거의 25%가 이미 이런 새로운 카테고리에서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와, 4명 중에 1명이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러니까 사용자들한테도 이게 먹히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이야기가 흥미로워지는데요. 돌치뱅크가 목표 주가를 기존 232달러에서 315달러로 와, 거의 35%나 올렸잖아요. 이건 단순히 잘하고 있다 이걸 넘어서 이 저마진 고성장 전략 자체가 성공할 거라고 아주 강하게 보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확 올린 건 단기적으로 마진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예를 들어 경쟁은 심해지고 또 회사 인수하고 통합하는 데 비용도 들고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거다. 이런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아, 단기적인 어려움은 감수하고 간다? 그렇죠. 도어대시가 결국 식료품 시장 장악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랑 규모로 수익성 개선하고 또 인수한 회사들이랑 시너지도 잘 낼 거다. 이런 강한 믿음이 반영된 겁니다. 장기적인 그림에 베팅하는 거죠. 자, 이 모든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는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제 도어대시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단순히 저녁 식사 배달을 넘어서 우리가 매일 하는 장보기 같은 아주 일상적인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예요. 맞아요. 데이터 분석 능력, 또 편리한 구독 서비스, 그리고 계속 촘촘해지는 물류망, 이런 걸 무기로 우리 소비 생활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도어대시는 레스토랑 배달 성공을 발판 삼아서 식료품이나 편의점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 정말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다. 그리고 도이치뱅크 같은 시장 분석가들은 이 전략, 성공 가능성 아주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일단 시장 점유율을 확 늘리고 그 규모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이익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기술이랑 데이터가 핵심이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도어대시 같은 거대 플랫폼이 저녁 메뉴뿐 아니라 장보기, 약 배달까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면서 이런 생활 필수 플랫폼으로의 통합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이나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건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은 두어대시의 야심찬 전략과 시장의 평가에 대해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